아,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2월 달에 벌써 이제 거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참 많은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뭐 지금 현재 제가 2주 전에 영상에 올렸다시피 WTO에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시장은 돌아설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 이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WTO에서 그 국가 비상사태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에 준하는 이제 액션을 다 취했다는 거죠.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그런 이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 미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질병이라는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참 이게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든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든 다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에 따른 이제 우려감은 상상할 상상조차도 안 될 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지수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뭐 화면이 좀 흐려갖고 잘 뭐 좀 흐린 점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2월 3일날, 예, 2월 3일날 바닥을, 예,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전에 2월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최대 하락폭 계산기로 인했을 때는, 예, 여기랑, 예, 뭐 대충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게 한 이쯤일 거예요. 예,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 이번 흐름에서 최대한 만약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최대한 내려가면은 이 하단부가 최대 하락폭 계산기로 계산된 이 하단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어요. 하지만 어때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강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그 걱정거리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은 이 최대 하락폭까지 저는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떻게 됐어요? 예, 2월 3일 날 바닥을 찍고 지금 오히려 소강 국면에 접어드니까 시장이 빠르게 이렇게 회복을 해줘 버렸죠. 예,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그 작년부터 해갖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많은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풀려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악재가 소멸되면은 혹은 이제 우려감이 희석이 되면은, 예, 시장에서는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힘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일단은 원동력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앞으로 뭐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이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우선 일단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돼서 시장이 이렇게 그 유동성이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그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제일 이제 그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서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미국 연준이죠. 미국 연준의 이제 앞으로 뭐 당장의 그 스탠스 취하는 이제 포지션적인 부분들 어떻게 될지는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작년에 한번 경험했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모든 그 나라의 주식들이, 예, 큰, 예, 하락을 겪게 되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연준이 뭐 언제부터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시장의 이 유동성을, 예? 유동성에 힘을 입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서두에서 시장과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오늘 이야기할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좋은 시장에 나는 과연 어떤 쪽에 이제 섹터나 혹은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은 고민을 크게 하지 마세요. 예? 크게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모든 시장의 종목들은 다 오픈이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시장을 보고 있는 개개인마다 예?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과 영 동떨어져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는 걸 이야기 드린 거고요. 내가 만약에 4차 산업과 관련 그런 이제 업종 섹터에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만약 내 종목만 안 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다시 이제 요번 2월달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오지부터 시작하고 지금 막 종목들이 조금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걸 보고 내가 다시 저 오지를 잡아야 되나, 뭐 자동차 저번 주에 이제 그 테슬라 올라가고 전기차 좋아가고 전기차 쪽에 가 있었는데 이제 좀 수익 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전기차도 확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예? 오히려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오지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엇박자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 4차 산업의 성장주로 잡았다면 어차피 종목들은 섹터별로 순환매 구조로 계속 돕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 혹은 2월달 초에 전기차 관련해 갖고 종목을 갖고 있었던 게 없었다면, 내 종목이 여전히 4차 산업 성장주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면 그냥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옮겼다가는 오히려 꼭지에 물려서 조정받을 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전기차에 저번 주에 만약에 테슬라가 뭐 신고가 내고 이제 큰 하락했지만 다시 이제 하락 이후에 다시 가고 있죠. 그래서 더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가는 거는 오히려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포지션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맞죠? 만약에 내가 산업과 동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산업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만 내 종목만 안 움직여.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과감하게 이렇게 그 기준을 이탈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시간에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인한테도 기회가 올 겁니다. 조금 늦지만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 보는 거예요. 너무 지금 눈앞에서 제가 지금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여기 다 보이시죠? 전부 다 벌게요. 파란 것들도 뭐 보이지만 이게 다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부분, 여기 보면 뭐 오지 쪽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잠깐만요. 뭐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이제 전기차 쪽도 있고 뭐 오지 쪽도 있고 뭐 반도체 쪽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다들 벌겋죠.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갈지 몰라. 내가 막 딴 종목에 갖고 있어요. 만약 하필이면 내가 이런 거예요. 나는 다 4차 산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스마트 팩토리 쪽이 관심이 있어 그쪽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간다 이거야. 그럼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왜요? 어차피 지금 요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그 전염병이 강한 질병을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공장도 이제 공장에서 누가 일해요?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맞죠? 어떻게 돼요?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공장 가동 뭐 다 멈춰버렸죠. 그 긴 기간은 아니지만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큰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했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 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까지는 개고생을 했어요. 딴 놈들 반도체하고 이런 거 다 올라갈 때 자동차 올라가고 하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 왜? 내가 괜히 스마트 팩토리 이걸 괜히 잡아갖고 이렇게
신세 한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은 잘 하신 거예요. 왜? 저는 이제 이 닥터는 이래 생각합니다. 본인은 정확하게 4차 산업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환매상 내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그 섹터가 부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요. 제가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해서 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도 뭐 정책적으로 이야기한 거 많이 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4차 산업과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 종목 섹터에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시간에 한번 잘 투자해 보시라. 근데 뭐 너무 이제 그 실적도 안 찍어주고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암만 4차 산업에 있다 하더라도. 예, 아시겠죠? 시장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안 그래도 2월, 저번 주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오지 쪽에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KMW라든지, 지금 보이시죠?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기타 등등 이렇게 다들 이제, 바닥을 찍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가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더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바닥권에서 혹시 못 갖고 있다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뜻 손나기가 매수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초보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직 못 갔던 종목들 아니면 아직 이제 부각이 안 됐던 종목들 그런 거 찾아서 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저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제 종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부분을 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종목은 지금 현재의 차트상에 보이는 화면이 잘 흐리기 때문에 종목 이름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옵티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번호가 109080 옵티시스. 일단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 분석을 간단하게 우리 제표상에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코닥 IT 하드웨어 쪽이고 통신 장비, 통신 장비. 어차피 오지나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스마트 팩토리든 자율주행이든 사물 인터넷이든 뭐든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이제 뭔가를 이제 신호를 빠바박 해주려고 하면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건 사실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상의 뭔가를 또 한 단계 지나가려고 하면 이런 인터넷 쪽인 인터넷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더 향상이 돼야 되고 더 기술이 좋아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발행 주식 수는 이제 560만 주네요. 근데 유통 주식 수는 310만 주, 거의 한 312만 주 정도 됩니다. 자,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은 간단한 소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링크 개발.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여기 보면 딱 지금 현재 여기서 딱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글자가 나왔어요. 광통신, 이런 거죠. 광케이블, 아무튼 이제 이것만 딱 들어도 뭔가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생각하는 부분 또 있어갖고 순간적으로 요 광이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머리가 확 빨리 돌아가는 것 같죠?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의료 영상, 디지털 사이니즈, 교육 방송 등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아까 좀 전에 서두 이야기 됐잖아요. 오지가 이제 되면은 나중에 10지도 나오고 100지도 나오고 1000지 이렇게 쭈쭈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이제 증폭기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통신기기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증폭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광전송 모듈 이런 거 얘기 나오죠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더 많이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쪽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보면은 의료 영상에도 디지털 사이니지, 교육, 방송, 다양한 쪽에 뭐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 됐어요? 네? 아까 전에 했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든 뭘 한다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하든 뭐 자율주행을 하든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지라는 그 테마 섹터에 포함이 돼 있지만 사물 인터넷도 해당이 되고 스마트 팩토리도 해당되고 자율주행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섹터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오지 쪽은 계속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제외하면 뭐예요?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사실 이제 시가총액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456억, 459억이에요. 예, 상당히 많이 적죠. 1000억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그 소기업이죠. 예, 소형주죠. 그 매출액이 여기 보면 213억, 영업이익 32억, 뭐 그리고 이부 에비타 어쩌고 저쩌고 뭐 아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오케이. 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이 회사가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지속적으로 늘어오고 있었냐 이거지. 예. 근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뭐 18년도 딱 했을 때 2018년, 14년부터 해갖고 17년도까지는 200억 이상 간 적이 없어요. 뭐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18년도부터 해갖고는 이제 조금 뭔가 매출액이 한 그 상당히 좀 증가해 뭐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거는 당장에 이렇게 그 중요한 거는 증가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상에 이제 매출 추이를 계속 그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지, 그럼 진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매출이 지켜나온 걸 꾸준히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러면 재무제표상에 이제 뭐 특별한 건 없느냐? 뭐 부채율, 뭐 자본 대비 이제 부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부채율도 뭐 부채도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유보율도 상당히 많고요. 예, 뭐 아롱이나 뭐 그 순이익률, 뭐 영업이익률 뭐 이런 건 이렇다 보고요. 그리고 PER이 솔직하게 지금 보통은 제조업 기준으로는 한 10배 정도면 이제 뭐 평균치라고 많이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얘는 IT 쪽인데도 뭐 14.5 하면은 뭐 제조업이 평균 11억 하는데 그 이상 되는 종목도 많죠. 근데 이제 통신, IT 이런 쪽은 솔직히 이제 프리미엄이 좀 더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비하면 이제 상당히 이것도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코스닥 IT 하드웨어 평균 이제 PER이 47.5배예요. 예, 맞죠? 그럼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PBR, 뭐 이거는 1배가 보통 이제 평균인데 1.3배 하면은 뭐 그냥 제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많은 배당을 주지 않지만 배당까지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그냥 뭐 재무제표를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하지만 이것만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그 HTS 상의 이제 차트랑 재무제표 그 기업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것만 봐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위에 이야기했던 그 사업 내용들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놨죠. 이런 부분에서 갖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각된다고 하고 진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매출액 추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이제 꼼꼼하게 생각하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예, 자, 차트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앞전에 이제 오지가 작년부터 올라갔는데 지금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어요, 맞죠? 뭐 2019년도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요한 거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박스권 그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오지나 그 뭐 오지 쪽 관련해 갖고 좀 더 좋아진다 하면 이런 쪽도 현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혹시나 좀 더 이제 그 매출액이나 증가하는 부분이 보이면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박스권을 이 지금까지 움직였던 이 장기적으로 2011년도에 상장해서 2010 거의 한 10년 가까이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 박스를 요번에는 그 현재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돼 갖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 그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산업 쪽으로 이번에는 이 강력한 만 원권 가격대의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고 오히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흐름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장기간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장기 이평선 24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40일을 이때까지는 2018년도 때 한번 이제 돌파 이후에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지 안착을 해주려 했지만 그걸 안착 못하고 다시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그런 부분이 크게 이제 2017년도부터 해갖고 지지 안착해 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살짝씩 이렇게 지지해 주는 모습이지만 여기에 2017년도 요 자리 그리고 2018년도 돌파 이후에 요 자리 그리고 이제 2019년도 돌파 이후에 요런 자리들 맞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4차 산업목 하면서 떠들기 시작했던 그 최근에 와서부터 해갖고 어떻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은 지지해 주려는 모습이 계속 나왔다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지지해 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데요. 하지만 요번에 또 다시 이제 2019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급등이 나온 이후 2020년도 현재까지 장기 이평선을 지지 안착해주면서 지금 여기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 요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상단부를 타치해준다면은 이제는 이 앞전의 흐름들과 같이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상단부를 돌파하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외국인과 현재 기관 그리고 녹색이 개인들의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개인들의 포지션은 지금 다 나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2019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해갖고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렇게 추이가 보이시죠? 뭐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물량이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우리보다는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겠고 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외국인들 좋아하잖아요. 이런 그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튼 개인들은 지금 이제 어찌됐든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때 다시 이제 오지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때 이 종목이 현재 장기 평선을 넘어서고 지지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충격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뭐 이거 앞전에 상승에 비해 상승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조정받고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뭐 큰 주가적인 이제 손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제가 선을 두 개 꺼놨는데 여기 박스권 안에서 그냥 놀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다른 어떤 여타의 종목들보다는 신종 코로나나 이런 이제 악재로 인해서 큰 이제 뭐 그 주가적인 그 뭐 하락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로 움직였다는 걸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관심인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앞전에 이제 급등할 때 혹시나 물려 있었던 분들이라면, 만약에 뭐 내가 아직까지 추가적인 이제 현금을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만약에 뭐 재수 없어갖고 최고대기 1,500원에 물려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 장기 이평선을 다시 이탈한다면 얘는 다른 오지 다 갈 때 얘는 못 갈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종목은 아마 이 회사에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예요? 이 단기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면은, 예, 안 된다는 소리죠. 저는 그래서 이탈할 거라고도 안 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래도 여기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에, 예, 만약에 혹시나 이 직전 고점까지 온다면 팔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예, 어차피 요번에 여기 한번 다시 올라온다면은 다시 한번 더 빠질 겁니다. 예, 빠져서 재차 이 앞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상승하고 나면 여기 9,000원권 있죠. 여기 상승하고 여기 9,000원권, 만원권 이쪽 오면은 9,000원권 쪽에서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요번에는 이 9,000원권을 돌파하면은 다음번에 내려올 때는 9,000원권을 지지한척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털어놓으려고, 아씨 내 이때까지 3, 4개월 고생했어 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은 줄여도, 예, 비중은 줄여도 오히려 더 냉정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회복해 준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내려와서 9,000원까지 왔는데 지지탈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가는 그 전략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은 뭐 나는 어차피 이게, 예, 올라갈 종목이라면 뭐 사람마다 뭐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죠. 방금 전에 저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지, 아 그래 어차피 내가 여기서 물렸는데 확실하게 올라가기만 한다 하면 난 지금 사겠어. 예? 내가 이때 10% 좋게 봐갖고 10% 샀는데 더가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급하게 추격 매수했는데 이렇게 빠져갖고 고생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 종목 너무 좋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10% 샀으니까 여기 한 20% 때려박아갖고 평단가를 확 낮춰버린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은 평단가가 낮아진 만큼 종목이 살짝만 튀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단 한 가지 생각이에요. 올라오면 팔 거야, 올라오면 팔 거야, 올라오면 팔 거야. 예? 내가 개고생했는데 이 종목 말고 딴 거 또 하면 되지.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 종목 말고 딴 거 또 하면 되지 하고 딴 종목 사는 순간 또 이런 자리 살 겁니다. 예, 누구라고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혹시나 운 좋게 저의 방송을 보고 마침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더 냉정하게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선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시장이 잘 어찌됐든 뭐 등락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 거는, 대선이 끝나든 아니면 대선이 끝나기 전에 미리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뭐 발표한다든지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이 옵티시스를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혹은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전략을 세워서,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예, 지금 현재 이게, 예, 단기 박스권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나는 눌리면 사보겠어, 아니면 돌파하면 사보겠어, 아니면 지금 사갖고 이제 눌리면 뭐 추가 매수하고 돌파하면 추가 매수하고 뭐, 예, 전략은 마음대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예, 어차피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갈 종목이 안 가고 안 갈 종목이 갑자기 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세워서 하시는 게 최고 정확합니다. 예. 그래야 그게 하나하나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예. 오늘 또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